안녕하세요. 호담서원의 호담입니다. 다음 동화는 룸페슈틸츠헨입니다. 이 동화는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방앗간집 딸이었고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떤 자랑을 해서 그 자랑 때문에 황금실을 자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강요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난쟁이를 만나고 그래서 계속 황금실을 잤다가 아이를 달라는 것을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나는 아이는 주지 못하겠는데?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난쟁이의 이름이 뭘까를 밝히면서 이 난쟁이와의 관계가 이제 끝이 나는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굉장히 재미있는 동화예요. 자, 3번. 처음엔 경황이 없어 처녀도 그럴 수 있다 쳐도 난쟁이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 걸 알았다면 왕과 모의해 난쟁이를 잡아주는 대신 탈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? 왕이 필요한 건 금실 뿐이었으니까. 제가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. 동화나 소설을 읽으실 때 이야기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에 관심이 있으신지,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와 이 이야기가 그 추구하는 이야기의 흐름과 방향을 알려고 신경을 쓰면서 이야기를 읽으시는지. 또 한 가지 질문. 혹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뭐고 왜 일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편인지, 아니면 그걸 파악하기 전에 내 의도가 앞서는 분인지 이쯤 되면 질문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, 왕이 황금실을 필요로 한다가 핵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황금실을 필요로 하죠.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녀죠. 근데 그 소녀가 황금실을 만든다는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의 이야기인데, 왕이 필요한 건 금실뿐이었으니까 난쟁이를 잡아주고 처녀가 떠난다는 게, 그렇다면 그런 사람, 그러니까 얘는 황금실을 잘 만들어요 하고 딱 누구 팔아 넘기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, 그리고 그럼으로써 누군가를 통해서 황금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은 황금을 많이 얻고, 이걸 강요받는 사람은 그 강요받는 것을 극복하는 건 해결을 못한 채 그 상황에서 모면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야기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. 이 동화는 어째서 살아남았을까? 이 동화의 주제의식을 왜 많은 사람들은 공감했을까? 그렇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질문을 던지신 분은 좀 장난하듯이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재밌으셨나 봐요, 질문을 만들다가.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첫 아이를 낳으면 너에게 줄게. 지금 나에게 황금실을 줘. 라는 거래를 해버린 상태예요. 근데 왕비는 어떻게 했을까요? 이 세상 보물을 다 준다고 해도 내게는 살아있는 것이 더 소중해. 그러나 왕비가 너무 애처롭게 울자 난쟁이는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 이름을 알아맞히면 아기를 달라고 하지 않겠소. 이 왕비는 아빠처럼은 하지 않았다. 오늘 내용을 보면은 자기의 인생의 굴레가 되었던 법칙을 어떻게 깨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지켰는지가 나옵니다. 자, 4번. 오히려 맨 처음이 더 두려웠을 테고 더 강한 딜이 가능했을 텐데 난쟁이는 왜 맨 처음부터 애 낳으면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나중에 딜을 걸었을까? 지금 이 질문을 구독자 여러분이 뭐라고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. 오히려 맨 처음이 더 두려웠을 테고 더 강한 딜이 가능했을 텐데 난쟁이는 왜 맨 처음부터 애 낳으면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나중에 딜을 걸었을까? 이거 분명히 3번 질문하신 분이야. 자,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죠. 그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고 비를 계속 맞게 된다. 그 가랑비는 비 오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. 그런데 흠뻑 젖죠.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말이 있고요. 또 첫 번째가 어렵지 뭐 두 번째는 쉽다, 이런 말도 있죠. 그렇다면 누군가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때 처음부터 아주 센 것을 가지고 이거 해봐 하는 것과 이거 그냥 잡아만 봐, 이렇게 만져만 봐, 이렇게 하고 갖고 싶지 먹고 싶지 하는 게 나을지. 저는 이 4번 질문을 하신 분의 이 이야기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. 왜냐하면 처음이 더 두려웠을 텐데 그때 애 낳으면 달라고 안 하고 왜 나중에 애를 낳으면 달라고 했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서, 그러면 부모가 두려우면, 너무 두려우면
그냥 애를 준다라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나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은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셨어요. 두려움이 많으면 그때 주니까 그 맨 처음에 두려울 때 딱 이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. 근데 굉장히 동화 내용을 뒤죽박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순서적으로 1번, 2번, 3번 이게 다 거쳐야 이제 세 번째에서 아이도 있고 뭔가 포기할 게 되게 많아지고 뭐 이런 구조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쉬운 내용이거든요. 이 의문 제기하는데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지신 트리거를 위한 트리거를 만드는 분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혼자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.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이야기의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이야기에는 순서가 있고 앞에 일이 있어서 뒤에 일이 작용할 수 있어요. 그것을 좀 간과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어요. 나의 중요한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전략적으로 앞에서 필요 없는 걸 취하면서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세 번째 거래를 거절하지 못할 세팅을 만드는 거죠. 그럼 세 번째 거래에서 그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, 이런 전략을 왜 짜냐를 봐야 돼요. 그 깜깜한 방에서 너를 나에게 주면 내가 황금실을 해줄게 했을 때 이 처녀였던 시절에 그렇게 할게 라고 말했을까요? 왕비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가 이 동화의 열쇠가 되고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하죠? 도대체 왕비가 어떤 비결을 쓰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